올해는 이제 좀 한 5일 정도 빠르게 스프링 캠프가 시작이 됐어요. 네, 지금 와서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스프링 캠프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태고, 작년에 한 시즌을 치르면서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 훈련에서 선수들과 함께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선수를 육성을 해야지만 우리가 한 시즌을 잘 치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작년 시즌이 끝나고 바로 준비를 시작을 해서 실행을 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캠프의 선수들의 분위기나 또 기술적인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쪽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감독들이 지금 시기에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올 시즌은 그래도 작년에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은 채울 수 있는 시즌이 될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치리노스 선수에 대한 궁금증도 되게 커요. 네, 이제 궁금증도 몇 번 소화했을 것 같은데 직접 보시니까 좀 지금 치리노스 선수가 여기 와서 피칭을 하고 있는데, 지켜봤을 때는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는 커먼드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팀의 어떤 1, 2 선발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LG 트윈스가 주전 선수 의존도가 가장 강한 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처럼 주전 선수들이 부진하다면 올해는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실 계획인가요? 작년 시즌을 치르면서 초반에 젊은 선수들에게 분명히 기회는 줬습니다. 기회는 줬지만 그 기회들을 잡지 못하면서 팀이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가게 됐고, 또 성적과 육성에서 어떤 기로와의 선 상황에서 감독으로서는 팀이 그래도 최소의 어떤 성적은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전에 어떤 출전이 많았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욕을 먹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기용을 했기 때문에 팬분들의 작년에 그런 부분들에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기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우승 이후에 주전 선수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선은 주전이 어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들을 해주면서 2023년도와 같이 어린 선수들이 성장을 해야만, 작년 기아도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고, 우리도 2023년도에 그걸 만들었었고, 그러니까 페넌트레이스 1위와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거는 육성과 주전 선수들의 기량들이 최고점을 만들어졌을 때 성적이 나는 게 어떤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 시즌에 분명히 그런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함께, 또 작년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박혜민 선수, 오지환 선수, 김현수 선수가 제자리를 찾아준다면은 충분히 올해 우리가 어떤 도전에 있어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쉬웠던 그 불펜진 이야기가 이제 사실 질문이 참 많이 있었어요. 불펜진을 보강하께서 장현식, 김강률, 신창민, 최태형 선수 영입했는데 이 4명의 이적생들에게 각각 어떤 점을 좀 기대하시나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시즌 시작은 경험을 갖고 있는 김진선 선수, 김강률 선수, 장현식 선수가 어떤 승리조로서 중심을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또 거기를 뒷받쳐서 2023년도에 어떤 성장을 했던 백승현 선수, 박명구 선수, 그리고 2년째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 이 선수가 중간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다음 어떤 올해 신인의 제가 150 트리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김용호 선수, 추세현 선수, 그다음에 군대를 제대하고 한 허용주 선수, 지금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있는 김대현 선수, 송동현 선수, 이런 선수들 중에서도 2명만 올라온다면은 분명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경험을 갖고 있는 또 심창민 선수를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우찬 선수, 이런 선수들이 그런 경험치를 깨고 또 한 단계 성장을 할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 많은 선수들이 다 함께 준비를 했고 코칭 스태프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진 카드가 많다라는 거,
결국은 성공의 확률이 제 경험으로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펜에서도 올해 어떤 새로운 얼굴들과 또 다시 어떤 재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꼭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올 시즌에 팬분들이 또 즐겁게 볼 수 있는 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민철 위원이랑 요즘 라이브를 하는데 이정용, 유영찬, 함덕주가 복귀할 때까지 아마 연경엽 감독 버티기, 그러니까 네. 되게 버티기 작전이실 거다라고 했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확실한 카드는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들이 자리를 잡는 그런 확실한 카드들로 성장을 한다면은 6월부터 돌아오는 이정용 선수, 유영찬 선수, 함덕수 선수가 합류를 한다면은 어느 팀보다 우리가 2023년도에 보여줬던 불펜 이상의 어떤 모습을 충분히 저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유영찬 선수가 빠지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제 계산에서는 벗어나는 부분인데, 결국은 뭐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또 우리가 힘이 떨어졌을 부분에서 또 승부처에서 그런 새 선수가 돌아오게 된다면은 선발과 중간을 다 메꿀 수 있는, 또 휴식을 줄 수 있는 감독으로서 또 시즌을 운영하는데 또 우리가 어떤 승부를 거는데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영 선수가 비시즌 동안 이제 트레이드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왔는데 좀 기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 보니까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투심만 갖고 던지던 거를 이제 변화구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생각의 변화들이 우영이에게 좋은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경기를 하면서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어떻게 채워지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지금 현재 훈련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기대가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 투수 김영우 선수의 빠른 성장과 활용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영우 선수는 스프링 캠프에서 최고 구속 151km를 기록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 감독님께서는 이 선수의 빠른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시즌 중에 어떤 역할로 활용하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작년 마무리 때부터 추세훈 선수와 김용우 선수를 캠프를 데려오기 위해서 기본기 훈련부터 착실하게 시켰고, 스프링 캠프 와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감독으로서 목표는 두산의 김택현 선수처럼 시즌 초반에 어떤 좋은 기회들을 주면서 성공 체험을 통해서 후반기부터는 승리조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분명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용우 선수는 그런 단계를 걸쳐서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투수 코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현 선수도 함께 두 선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도 올 시즌에 팬분들께서 제 욕심은 신인왕까지도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뭐 야구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지금 캠프에서 보이는 모습이 기대할 수 있다. 네, 네. 기대도 하고 또 그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손주호 선수가 이제 팔꿈치 불편함 이후에 스프링 캠프에서 정상적으로 훈련 소화하고 있는데, 손주호 선수를 좀 4선발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예정하고 계시나요? 시즌 초반에 1, 2, 3, 4 선발의 어떤 기준보다는 상대 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로테이션을 돌릴 생각이고요. 네, 일단 1선발은 치리노스하고 선수와 에르난데스 선수 둘 중에 한 명이 나갈 건데, 홈 개막전과 어웨이 개막전에 에르난데스와 치리노스 선수를 나눌 건지 붙일 건지, 그 국내 선수를 한 명씩 끼워서 개막전을 맞이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전력분석과 투수파티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손정우 선수는 4선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점도 될 수 있지만 좀 안 좋은 점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루틴은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2차전이 뭐 창규나 주영이가 나가게 된다면은 그 2차전에 상대가 2선발이 붙느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로테이션은
똑같은 날짜를 똑같이 지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의 루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서 재계약 얘기가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감독 입장에서 그거 신경 쓰면서 하지는 않겠죠. 저는 뭐 감독 재계약에 대해서 욕심낸다고 되나요? 네, 안 되죠.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지지 않은 게 인생이기 때문에 올해 또 내가 해야 될 부분,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내 역할로서 감독의 어떤 역할을 하고 그걸로서 성과를 만들어낸다면은 재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올해 제 목표는 어떤 성적과 육성을 한꺼번에 또 올릴 수 있는 2023년과 비슷한 시즌을 만들 수 있도록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이번 시즌 앞두고 타격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고 새로운 주장으로서 팀을 맡고 있는데요. 감독님께서 아까 이제 지난 시즌에 어려웠던 선수 몇 명을 거론하셨는데 박혜민 선수 지금 상태나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박혜민 선수도 작년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그 어려움의 과정에 또 많은 변화들을 주면서 시즌 막판에 본인이 최종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절실하게 깨우쳤고, 그래서 마무리 훈련부터 휴식 기간에 어떤 본인이 준비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잘 하고 와서 지금 어떤 타격적으로도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고,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야구를 정립해서 뚜렷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 어떤 야구 선수로서의 어떤 성적도 분명히 최고의 어떤 시즌을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주장으로서도 처음 선수들이 추첨을 해서 뽑은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흔쾌히 오케이를 했고, 또 선수들이 뽑았기 때문에 좀 더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작년에는 사실 손주호 선수가 히트 상품이라고 한다면 올 시즌에는 또 어떤 선수가 그 뒤를 이을까요? 야수에서는 기대를 하는 선수가 포수의 이주원 선수, 이영빈 선수, 문정빈 선수, 최원영 선수, 손찬희 선수, 이 선수들이 중에 결국은 신민재 같은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고, 투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백승현 선수, 박명근 선수, 정우영 선수가 성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올 시즌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으로 한 단계 성장을 해야 될 젊은 선수들로 따지면은 김용우 선수, 추세현 선수, 허영주 선수, 또 김대현 선수, 송동현 선수까지 이런 선수들이 분명히 올 시즌에 저는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들을 통해서 내년 시즌에 또 카드가 되는 그런 선수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이지원 선수가 전역을 하는 해인데요. LG는 외야수가 탄탄한 걸로 유명한데 이지원 선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궁금합니다. 이재훈 선수는 제가 군에 가서도 일루수로서의 어떤 가치가 높은 선수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외야에 가서는 어떤 좋은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도 일루 중심으로 이재훈 선수를 육성할 생각입니다. 네. 이종료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큰데 부상으로 경기에 좀 많이 참여 못하고 있는데 걱정이네요. 지금 이종료 선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이정용 선수는 작년 1년은 몸을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상에 의한 휴식이 아니라 계획적인 휴식, 군 생활에서도 어떤 본인이 갈 수 있는 야구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구단과 상무와 협심하에 계획적으로 경기 투입이나 훈련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협조를 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 시즌은 아마 스프링 캠프 준비 잘해서 상무에서 선발로서 출장을 하면서 적절한 휴식과 함께 6월달 복귀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올 겁니다. 엔트리 대주자 전문 한 명 있는 건 납득합니다. 하지만 왜 대주자를 두세 명씩 엔트리에 넣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명을 넣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니라 저도 한 명만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경기를 운영하는데 내가 히든을 쥐고 있는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를 쥐고 있어야 팀이 승리하는데 더 효과적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뎁스가 우리 타순에서 대타를 쓸 수 있는 어떤 기회보다는, 그리고 대타를 쥐고 있었을 때 이 카드의 어떤 효율성을 봤을 때 그냥 이 선수한테 경험을 쌓아주는 정도의 카드밖에 안 되지, 경기에 어떤 이길 수 있는 카드로는 부족한 카드였기 때문에 그 카드보다는 수비와 선수들 휴식, 그 다음에 팀의 어떤 결정적인 이길 수 있는 카드로 쓰는 데는 대주자를 한 명을 더 갖고 있는 게 경기에 이길 수 있는 어떤 게 더 어떤 효과적인가를 따졌을 때는 결국 대주자가 한 명이 더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우리 팀에서는 이길 수 있는 그 확률을 높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팬분들 생각 충분히 이해하죠.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감독은 경기를 이겨야 되는 거고, 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어야 내가 운영을 하는데 내 전략에서 승리의 확률이 높냐를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욕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 시즌에는 충분히 데이터를 성장시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카드들을 준비를 했고, 그게 준비가 돼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대주자가 2명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효 선수 복귀 전까지 선발 한 자리가 애매한 상황인데요. 현재 스캠 상황으로 봤을 때 5선발 후보군의 중에서 1, 2, 3위는 누구일까요? 일단 시즌 시작은 송승기 선수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퓨처스 리그에서 보여준 숫자들, 그 숫자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송승기 선수가 채워야 될 부분들을 채우면서 1차적으로는 송승기 선수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또 이지강 선수가 일본 주니치 캠프를 통해서 또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채용 선수, 그 다음에 우광훈 선수, 이렇게 선발로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5선발에서 빠지게 된 선수는 아마 한 자리는 롱릴리프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도루 시도 많이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도루는 하겠죠. 물론 작년도에도 성공의 확률을 75% 이상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채우지 못하면서 또 팬분들의 어떤 불만이 일어나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하고요. 첫 해는 좀 무모하게 뛰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팀의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첫 해는 좀 무모하게 뛰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작년 부분은 횟수도 좀 줄인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 성공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야구는 2년 동안 충분히 이제 다른 팀에게 LG는 뛴다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또 올 시즌도 분명히 그 이미지는 심어줄 겁니다. 근데 횟수는 좀 줄겠지만 저는 개수는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도루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또 팬분들께 무모한 도루라는 말을 안 듣도록 경기를 운영할 생각이고요. 저나 코치들이 더 노력을 해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선수들이 편안하게 도루를 할 수 있고 선수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혹시 도루 이런 부분 관련해서 선수 베테랑 선수에 좀 대화를 좀 나눠보신 적이 있었어요?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루를 했을 때도 트레이닝 파티에서 충분히 피로도를 체크하면서 피로도에 따라서 도루를 안 해야 될 선수, 도루를 해야 될 선수를 매 경기에서 구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루에 의해서 햄스트링이 일어났다 라는 부분은 내부에서는 겉모습만 보고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데이터적으로 체크를 해서 자제할 선수는 자제하고 또 뛰어야 될 선수는 뛰고, 이런 부분들을 트레이닝 파트하고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시즌 단점이었던 불펜 보강은 되었다고 보고요. 반대로 우승 시즌 장점이었던 타선 중에 장타 감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대안, 이런 훈련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치 클락 도입으로 투수뿐만 아니라 타자도 간결하게 루틴을 가지고 타석에 들어서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피차들이나 저희 타자들은 벌써 작년부터 피치 클락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경기를 해왔기 때문에 실행을 해도 크게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타석에서나 마운드에서 오래 시간을 끄는 부분들을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해부터 좀 더 빠르게
좀 더 공격적으로를 계속 주문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치 클락에 대한 변화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긴 시즌을 봤을 때는 박동원, 이주원 선수 둘만으로 이제 힘이 될 것 같은데요. 포수 운영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주원 선수가 많은 기회를 받을 것 같고요. 이주원 선수의 성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제3포수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어린 선수로 채워야 될지 베테랑을 채워야 될지 지금 현재 프런트와 고민을 하고 있고, 트레이드를 하든 아니면 어린 선수를 또 한 명을 키워서 3선발로 보충을 할 건지에 대해서 3포수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그 부분에는 이제 김범석 선수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니까 그 부분에 좀 어떨까요? 어린 선수의 성장의 자리는 분명히 김범석 선수겠죠. 이 김범석 선수가 부상이 없어야 되고 포수를 할 수 있는 준비 자체가 돼 있어야 되고, 이제 현재로서 뭐 이주원 선수와 박동원 선수 충분히 운영이 되지만, 그러니까 부상이 나왔을 때의 그 3회 포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범석이가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프런트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범호 감독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감독님 생각하시는 올 시즌 5강팀 LG 포함해서요. 아무리 좋은 구성을 갖고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야구이기 때문에 일단 구성으로 놓고 봤을 때 확률이 높은 팀들은 기아, 삼성, KT, 하나. 그 다음에 LG. 예. 네. 제 생각은 이 5팀이 구성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가장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10년 후에 LG 팬들에게 어떤 감독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되기 위해서 2025년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2023년도 우승 이후에 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왕조의 첫 발을 딛겠다고. 하지만 작년 시즌 아쉬움이 남는 시즌을 만들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올 시즌 부터 다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고, 올 시즌에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은 앞으로도 5년 정도는 LG 트윈스가 항상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왕조의 팀이 될 수 있을 거고,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10년 후에 LG 트윈스에서 육성과 함께 성적을 냈던 LG 트윈스의 왕조를 한꺼했던 그런 감독으로 남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저가 아니더라도 다른 감독이 와서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있는 동안 좋은 팀을 만들어서 다음 감독에게도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